자, 여러분 294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펴놓으시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라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돼요. 한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옛날에 세법 문항수가 많이 있었을 때는 두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뭐 세법 문항수가 이제 줄어든 이후에는 여러분 세법이 예전에는 공시법보다 더 많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문항수가 세법이 왜 공시법보다 문항수가 더 줄었느냐? 그거는 이익단체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그렇지. 세무사협회 같은데 이런 데서 공인중개사가 저 세법을 잘 알면은 자기들 밥줄을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공인중개사 세법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의뢰 안 하고 저 알아서 공인중개사가 그냥 세무신고 해버리고 그러면 자기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문항수를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줄이고 이러니까 세법 문항수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실은 공법하고 세법이 실무에서는 진짜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세법을 잘 몰라도요, 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세금 관련한 거 물어보거나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다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조금 사실 알면은 이렇게 좀 절세 관련해서 정확히 계산 얼마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제 하여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항상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그랬다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세금이 얼마 나온다며 아니면 비과세 된다며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거래를 했는데 만약에 과세가 되거나 세금이 거기 생각한 것과 다르면은 계약 자체가 깨질 수도 있고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면 낫거나 아니면 아예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세무사한테 그냥 무조건 모르라고 하거나. 그런데 좀 창피하지. 그래서 수많은 제자분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세무사한테 넘기면서 이렇게 그런 거는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줄 거면 이렇게 하면서 넘기거든요. 속으로는 이제 쪽팔리지. 이거 좀 말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자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면 저는 이제 시험을 위한 이제 위주로 강의를 하지만 실무자를 합격했다 그러면 실무자를 위한 세법 강의는 좀 틀립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원래는 사실은 좀 이렇게 세법을 좀 알면은 이렇게 하면 세법을 알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금 엄청나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세법을 알면 사람들한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중개사들이 그거 안 해요. 그냥 단순히 거래하는 거에 매몰돼 요거만 어떻게 하냐 거래 성사시키고 수수료 먹을 생각만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맞는 얘기를 해드려도 아무래도 이제 세법 지식이 딸리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능하게 좀 세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좀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근데 실무에 나가면 세법이 하여튼 중요합니다. 공법하고 두 가지가. 나머지는 다 교양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문항수가 작아요. 하여튼 세법 문항수가 줄어든 이후에는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다가 종합부동산세 그러다가 이제 25회 시험 때는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그랬는데 26회 시험 전에 제가 무조건 한 문제 다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나왔어요. 26회. 그래서 한 문제 27회 시험도 나올 거고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성격이 세고 또 재산세와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재산세와 항상 비교 정리해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짝 항상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재산세, 종부세도 짝이에요. 항상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로서 비슷한 점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점, 다른 점들을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항상 비교 정리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이 과세대상에서요 22회, 23회, 24회 25회 건너뛰었다가 26회 계속 지금 이 과세대상에서 종부세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가 계속 과세대상에서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과세대상이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자,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라고 했죠, 종부세. 그래서 처음 만난 날 여러분께 미혼 남녀 청춘들은 자, 상대방 사귀고 있는 남자나 여자한테 자, 종부세를 내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딸리더라도 종부세 내는 집안이면 그냥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이런 것들,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 절차요.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대개 이게 종합문제로 출제돼요. 그래서 한 문제가 이제 종합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오다가 한 문제가 종합문제로 주로 나오다가 최근에만 이제 계속 지금 아주 끈질기게 과세 대상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주요 내용을 골고루 공부해 두시는 게 좋고, 옛날에 종합문제로 한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특별히 대상인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시고, 재산세와 비교해서 납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자, 주의해서 보시긴 보시는데 다만 과세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요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역시 그래요. 문항수는 작은데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자, 공부할 내용이 많고 또 그다음에 어렵고 그러면 안 해버립니다. 그랬어요, 강의를. 그러면은. 그런데 자, 종부세 공부할 양이 적고 또 그다음에 양도 적고 문제 나오는 거 우리가 무난히 과세상 이런 것들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맞추게 도와드려요. 어떨 때는 과세상이 약간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면 여러분들이 종부세 나오는 문제 무난히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고 그랬죠? 지금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마킹 잘못해가지고 한 문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5개 중에서 여기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체크하려고 비워놨다가 여기 이미 체크가 돼 있는데 그냥 엉뚱하게 여기 체크를 못하고 또 체크해가지고 틀린 사람들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차이로 합격한 줄 알았다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수강생들의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소홀히 할 게 아니고요. 294페이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절 의 및 용어정의입니다. 의 및 특징, 양가로 1번 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연제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양가로 2번 목적이요. 종부세를 2005년도에 도입했는데요. 왜 부과했느냐? 자, 줄긋이 말고 읽어봅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죠? 종부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 유혹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요것만 항상 종부세 문제를 풀 때 공부할 때는 요것만 기억해. 종부세를 왜 도입했느냐? 부동산 과다보 유혹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징을 보는데요. 자, 295페이지 박스의 그림을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보니까 관할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부과고지합니다. 부가가세. 고지서를 통해 부가가세하는데 다만 납세무자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객체는 토지주택이고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국세중 재산 보유과세고, 자, 개인별 과세, 법인은 법인별 과세. 자, 동그라미 3번 인세. 인세니까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의세면 그건 인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입니다. 합산과세하는데 어떻게 합산하냐? 개인은 개인별 과세, 법인은 법인별 과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사도요, 법인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법인도 자,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재산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럴 때 개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일 때는 처음에 예전에는 종부세 도입됐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주택이면 주택, 토지는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부세에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해요. 부부도 따로따로. 그래서 부부의 경우에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어떤 거냐면 우리 집에 사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배우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있는 자를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어떤 간에 거주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그 거주자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병이 있습니다.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병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부 합쳐서 1세대원이라고 합니다. 1세대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그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일 때 그 1세대예요. 이거예요. 자 1세대 똑같습니다. 1세대 개념은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쉽게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봅니다. 동일한 실무상으로는 동일한 주민표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이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주택으로 예를 들게요. 갑이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고요. 을이 공시가격으로 각각 3억 원, 2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소유의 주택도 있는데 공시가격 예를 들어서 6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해서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을. 그래서 6억까지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6억 원을 초과 보유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집이 한 채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던 여러 채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채 주택의 가격을 합쳤는데 6억을 초과하든 하여튼 6억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처음에 이 집이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이거 전부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전부 다 합치니까 15. 그래서 종부세 부과가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인별이에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갑 개인별로 따지니까 공시가격 주택일 때 6억 초과 안 했죠?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정규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봅니다. 그랬더니 합치니까 5억.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6억 초과해야지 딱 6억까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달라졌느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팁은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명의로 몰빵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소유를 분산해서 보유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개인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부부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해서 보유하면 종부세 이렇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서민들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무슨 누구 명의로 자식으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게 될 고객들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집이 지금 누구 명의로 취득할 건지 이런 거 그 사람의 지금 집 재산 보유 현황을 봤더니 남편 명의로 이미 집이 있고요. 자,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고가의 주택들을 거래할 때 가급적이면 누구 명의로 이번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줘야지. 그래야지 세금을 종부세도 절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고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걸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분들이 특히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은 저 주부 수강생 상담하러 오는데 보면 교수님 이렇게 하면 진짜 정부 세대원과 이렇게 나누면 좋다면서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지금 명의로 집이 있거든요. 또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명의로 해줘야 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안 해준대요. 자꾸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해요. 교수님이 좀 저희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남의 집안일에 왜 개입을 해가? 그 남편이 안 해주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죠? 뭔가 안 해주는 이유는 자기가 뭐 불안하니까 뭐 이렇게 해줬다가 불안하니까 안 해줄 수도 있고 뭐도 그냥 이유가 있는데 내가 거기 왜 개입을 하냐고. 난 몰라. 난 알아서 해. 그 집안일은.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간에 남성분들이 희한해요. 이렇게 공동명의로 하거나 뭐 공동명의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대원가나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부부 잘 들었죠? 네, 그래서 명의를 이렇게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하면 안 좋아요. 남자들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은 개인별 합산하고 법인은 법인별 합산합니다. 법인 및 단체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상법상의 모 회사 A라는 상법상의 모자법인 관계가 있죠. 모 회사가 있고 상법상에 그 다음에 B라는 상법상의 이 모 회사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모 회사가 보유하는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 비자회사는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A 회사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법인도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가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법인별로 해요. A법인, B법인, 법인별로 합산해요. 주택 같으면 6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A회사는 납세문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제가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295페이지 박스를 봅니다. 다시 동그라미 2번 개인은 개인별 합산하고 과세하고 법인은 법인별로 과세하고요. 인세니까 합산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목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역시 종부세도 사실지유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 부과니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22회, 23회, 24회 나왔죠? 25회는 건너뛰었고 26회도 또 나왔습니다. 26회도 또 나왔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밑줄이고 자, 즉 또 밑줄입니다. 하나하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여기 봅니다. 주택과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럴 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요, 여기 별장이라는 거 있죠? 사치성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 없었고, 별장은 종부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택에 포함하지 않아요. 별장은 왜 대상이 아니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별장은 재산세에서 사치성산이라고 해서 재산세에서 중과세율을 정해요. 재산세에서 중과세를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돼가지고 과세를 하면 재산세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미 재산세 중과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제외. 근데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도 사치성산인데 이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고 다른 세목에서는 중과세 안 해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포함해요. 나중에 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다음에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처럼 모든 토지예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난 법률에 따른 지적법상의 즉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재산세에서요 3개의 유형으로 나눠요.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 같은 것을 주로 얘기하고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농지나 공장 용지 같은 것을 얘기해요. 나중에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재산세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일단 대충만 보세요. 별도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나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농지나 목장 같은 뭐 이런 것들 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또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것을 그런 토지들은 또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이미 중과세를 해요. 살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그 농지 목장 같은 저율분리 대상이든 그다음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든 아니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든 이런 것들이요. 자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나중에 보면 이제 농지 목장 용지나 예외적인 임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해요.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보유 투기억자에 도입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 농지는 많이 보유하는 게 좋겠어요. 농민이 어떤 농민이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서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서 그 많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억제해가지고 조금씩만 갖고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농사 지금 조금씩 농사 져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대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지. 그죠? 그래서 농지는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다보유 억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어떤 지역에 대규모로 공장을 그냥 대규모로 막 축구장 평택 저쪽에 삼성이 보니까 뭐 몇 조 투자해가지고 뭐 축구장 뭐 40개인가 몇 개 뭐 저 부지에 공장을 지금 막 반도체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 공장 40개가 아니라 80개 정도의 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공장은 요만큼만 지어야 되면서 과다 보유라고 해서 공장 용지 보유를 억제하고 공장을 많이 못 짓게 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대기업이 공장 하나 짓겠다고 해보세요. 대규모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냥 막 그 지역 경제 자체가 그 경제 자체가 막 그 시군구 같으면 시군구 자체가 한 기업에 대기업 하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가 다 휘청휘청거리고 막 하기 때문에 그 기업 하나가 들어보세요. 대기업. 그럼 그 딸린 하청업체 막 종사하는 사람들 막 별성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면 아파트도 지어야죠.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 뭐 가족들 있고 그러니까 상가도 형성돼야지. 하다못해 뭐 미용실, 밥집 뭐 별게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과다보유 억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고율분리대상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우는 재산세에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럼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같은 뭐 이런 거,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재산세에서 살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율로 중과세를 해요. 별장 같은 것도 그렇고 재산세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중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재산세와 비교해서 보시면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해요. 공장용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고고락장용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건축물은. 자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선박, 항공기, 선박이나 항공기 있죠? 이런 것들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듯이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중과세 했기 때문에 종부세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분리대상 토지라는 것은 나중에 재산세 자세히 배우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농지나 목장, 공정용지 이런 것들, 고불악장, 부장 토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 아닌 거요. 종부세 대상 아닌 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대상 토지라는 것은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 거 아닌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또 있어요. 종부세상에서 제외되는 또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그런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또 쭉 있어요. 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여러분,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공급을 억제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많이 공급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임대주택은 과다 보유를 억제하면 안 되니까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제외시켜줘요. 자, 그리고 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거니까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또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집 막 졌는데 미분양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거기다 종부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 회사 망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또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 주택 그래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자, 이렇게 일정한 이런 요건을 갖춘 이런 임대주택 같은 등등 이런 주택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그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제외한다는 거, 또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종부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양가로 1번 주택입니다. 주택은 종부세인데 다만 지방세법상 밑줄입니다. 살상선에 해당하는 별장은 자, 밑줄. 그리고 읽어봅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또 밑줄이요.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별장 제외하고. 보충 합산 배제 주택이요.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 즉 종부세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또 법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같은 임대주택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대주택 밑줄, 그 다음에 2번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 또 주택건설자 건축에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밑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 등록문화주택 밑줄이요. 이런 것들은 종부세상이 아닌 주택들입니다. 양가로 2번 토지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상이 되며 밑줄. 분리 대상 토지는 자, 저율의 분리상과 고율의 분리상 토지 모두 종부세상이 아니다 밑줄이야.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율 분리상 토지는 제외하고, 고율 분리상 토지라는 것은 이미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과세상인 것과 아닌 것을 봤습니다. 자, 문제 어떤 게 나왔느냐?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지분 비율이 동일하고요.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자 26개 시험에 주택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다른 주택이 없고 주택 딱 하나예요. 근데 1세대 주택인데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자 10억 원이에요. 자, 근데 갑과 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저한테 배운 분들은 나중에 이제 계속 다 이런 거 자,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일 때, 단독소유 1세대 주택일 때 차이점 비교해서 나중에 다 배울 거고, 저한테 공부했던 분들은 다 제가 계속 알려드렸던 거예요, 이거. 자, 그럴 때 일단 이 부부는 종부세 납세자가 돼야 안 돼요. 부부도 개인별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개인별로예요. 자, 개인별로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느냐? 지분의 표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5억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가 10억짜리니까.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6억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공장용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놀랬나? 자, 임신부 노약자는 없죠? 예. 자,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뭐 공시가에 100원인 경우인데, 골프장용 토지는 자, 고율분리 대상 토지라고 해서 나중에요. 골프장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사실상산이라고 해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중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공부하면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다 배우는 것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받고 과세상을 받고 296페이지 제3절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보시면 제3절 납세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율을 연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이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가 1번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요. 과세기준율을 연재 주택분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시가격 합판금액 밑줄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판금액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딱 6억 원 갖고 있으면 아니에요. 6억 초과해야 돼요.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으면은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초공제 3억 원이라는 걸 더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또 뭐 6억 갖고서 그러는데 1세대 1주택일 때는 종부세는 9억까지 과세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건 또 배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택이 여러 채 있거나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얼마라고요? 6억 초과할 때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보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요.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요, 공시가판금액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들은 얼마요? 5억 원 초과하는 자예요. 2번 밑줄이고, 자 1번, 자 2번 별도 합산 토지라는 거,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요,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제 별도 합산이 어떤 건지 자세히 배웁니다.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흔히 공시가판금액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상가 토지, 예? 종부세 부과되려면. 그러니까 뭐 상가 조그만 거, 뭐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분 얼마, 공시가판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예? 6억 초과하는 자.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5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리고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종부세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은 세금계산 과표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297페이지 종부세 세율이요. 요거 세율 자세한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지금은 뭐 몰라주셔도 돼요.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세율은 종부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종부세는 과세표준 결정은 알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배워요. 자, 쭉 넘어가요. 이런 것들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차차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300페이지 제5절 납세 절차로 갑니다. 종부세 납세 절차요. 자, 종부세 납세 절차를 보시면,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이요. 자, 목도 한번 이렇게 돌리시고,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또 좌로, 아이고, 우로 또 돌리시면서, 봅니다, 여러분. 자, 알아서 몸을 좀 푸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몸을 좀 자유롭게 푸시면서. 요새 연말이어가지고, 이제 술자리나 모임 같은 게 많고, 이제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부 수강생님들도 모임 많죠? 없어요? 자, 동창 관리를 좀 했어야지. 그래서 뭐 개 모임이다, 동창이다 뭐 해가지고 각종 모임 많고, 회사, 뭐 남성분들은 더군다나 더 뭐 그렇습니다. 모임이 각종 많습니다. 근데 뭐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동창부터 시작해서 뭐 중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무슨 뭐 또 원래 친한 친구들, 회사 어디 같이 해가 뭐 어떤 취미 활동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데 막 각종 모임과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원에서 보면은 어떤 술 좋아하는 원장님은 다음날 아침에 딱 가면은 이렇게 술 냄새가 팍 나는 원장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학원은 싫어해요. 어떤 학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술 냄새가 팍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도 초췌하고, 근데 제가 커피를 머그잔이 이렇게 거기는 머그잔이 있어요. 머그잔이 죽이는데 내가 이제 머그잔 새 거로 이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커피를 타 마시려고 이제 딱 가려고 저쪽에 있어 가려고 하는데 물을 들어가는데 그 원장님이 자기가 마시던 머그잔을 하나 주면서 나도 커피 한 잔만 더 타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타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먹던 거로 그래가지고 내가 커피 두 잔을 들고 가는데 모양은 똑같아. 그래가지고 똑같은데, 내가 커피를 타면서, 요쪽 거는 왼손 원장님, 오른쪽 거는 내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오다가 중간에 거기가 복도가 좀 길게 돼 있어요. 타는 데하고. 오다가 어떤 수강생이 뭘 물어보는 바람에 그 수강생한테 대답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 버리지. 까먹었어. 이게 어떤 거 냈거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먹은 게 어떤 거였냐면, 딱 내주면서, 머그잔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머그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 양반이 드시던 거니까 여기 간접 키스할 수 있잖아요. 술 냄새 나는.
요쪽으로 주로 먹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주로 먹어야 되니까 나는 요로 손잡이 부분으로 먹으려고 손잡이 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머 있죠?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여행하면서 길 가는데 목이 마르는데 어떤 우물가에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저 목이 말라서는데 물 한 잔만 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그려 그러면서 씩 웃으시는데 보니까 이빨이 또래요. 그런 할머니가 당신이 드시던 그 컵 있잖아요. 그 물 먹던 컵을 갖다 따르더니 이렇게 한번 손으로 쓱 한 다음에 물을 딱 떠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틀림없이 욕이나 욜로 먹으면 할머니랑 간접기 쌀 것 같으니까 젊은이가 어디로 먹어요? 욜로 먹지. 그래서 물을 한 잔 쫙 들이키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 젊은이 나랑 취향이 똑같구먼. 할머니가 일로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근데 확률은 어떻든 간에 일로 먹는 게 확률은 좀 아무래도 이 컵이 좀 찝찝하다 그럴 때는 어느 쪽으로 먹는 게 좋다고요? 손잡이 부분으로 먹는 게 아무래도 확률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300페이지 자 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세진 대납세를 차해서 과세기준일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과세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년 언제로 한다? 6월 1일로 합니다. 별로 웃지도 않았고 요 앞동네만 웃었고 뒷동네는 웃지도 않았는데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지? 여러분들 저 반응이 별로 리액션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떤 다른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웃겨가지고 회심의 저기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리액션이 없어? 그러면 속으로 웃는 사람이 다시는 수업 시간에 농담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리액션이 있어야 돼. 자, 과세기준일 6월 1일로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합니다. 6월 1일로 동일해요. 양가로 2번 납세지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를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나중에 소득세 할 때 자세히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만 알면 돼요. 국세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시험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부동산 소재가 아니라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알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03번의 납세 절차입니다. 부가징수 및 납부장수. 부가징수.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종부세도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주체가 결정하잖아요. 자, 관할 세무상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당연도 쭉 미칩니다. 포인트. 당연도 12월 언제?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밑줄 짝이야. 그래서 종부세는 미리 말씀드리면요. 납기가요.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언제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니에요.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아까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다 달랐잖아요. 토지분은 납기가 언제라고요?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선박한 공기 7월 16일, 7월 31일. 주택은 언제고? 절반, 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9월 31일. 자, 30일. 이랬잖아요. 자, 다만 주택분 상수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언제?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가 언제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수없이 얘기해드려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아닙니다. 자, 재산세는 그렇지만 종부세는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징수하고자 납세 고유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한 과세금과 세액을 기재해서 여기도 살짝 미시죠. 납부 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 5월 전까지 발부합니다. 자, 아까 재산세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월 전까지 발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택적 신고납세.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자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과세금과세액을 당연도 자 제목 선택적 신고납부에 밑줄 그어놓고 하여튼 계속 이었어요. 당연도 12월 언제?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 쫙이요. 자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요? 12월 1일부터 역시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종부세는. 자, 이 경우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 자, 처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고유서가 날라와요.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이제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관할 세무상의 결정, 세금 계산한 것은 휴지통에 들어갔으니까 없었던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고납부 선택하게 되면 종부세, 관할 세무상의 결정보다 없었던 것을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휴지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 정부과세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신고납부 선택하든 뭐든 납기는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나머지 얘기들은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물납, 분할납부, 종부세도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된다는 거 요거 하시면 돼요. 재산세와 종부세, 물납,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직 알 필요 없어요. 부가세,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종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거 밑줄이고, 아까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우리가 외웠어요, 여러분들? 네, 이쪽에 한번 정리해 드릴까? 자, 재산세, 부가세는 아까 어떻게 외웠습니까? 재진이. 자,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우느냐? 종농이. 재산세, 부가세는 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액의 20%로. 근데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가세로 부과되느냐? 종농이. 자, 그러니까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종부세,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농이니까 종부세액의 몇 프로로? 20%로 부과돼요. 종합부동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농어촌 특별세 부과됩니다. 시험에서는 바꿔요, 뒤바꿔요. 종부세, 부가세로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O, X. 아니야.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O, X고,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같다 다르다. 부가세목은 부과되는 세금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종농이.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재진이, 종농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교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재산세, 종부세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표는 나중에 제 카페 오시면 다 이제 정리돼서 올라갑니다.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재산세, 그리고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얘들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자, 과세 주체는 재산세는 과세주권자가 누구예요?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종부세는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격을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성격 둘 다 사실주의 과세하는 거 이런 거 똑같습니다. 현황부하고 이런 건 똑같은데, 재산세 원칙 물세입니다. 자, 물세라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원칙 물세예요. 주택이나 건축물 등은 이렇게 물세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합산 과세합니다. 그죠? 종부세는 인세입니다. 그러니까 합산 과세하는데, 다만 얘는 전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합산 과세해요. 근데 재산세는 주택은 주택별로 해요.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 과세해요. 주택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근데 재산세는 자, 주택 여러 개가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해요. 토지 경우 재산세는 자,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시군구 관할구역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해요. 근데 시군구 관할구역내 토지만 합산해요. 전국인 토지 합산이 아니고.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들? 똑같이 토지여도 재산세는 당연히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하는데, 종부세는 뭐라고요? 전국, 국내에 있는 토지를 합산합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 과세 대상을 비교해보면, 과세 대상. 재산세 대상 뭐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주택과 그 다음에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고. 그 중에서 자, 금방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종부세가 아니고, 또 별장 분리상 토지 제외되고, 그래서 여기서 주택에서 별장 종부세에서 제외되고, 별장 제외되고, 그 다음에
또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상.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과세 대상 차이가 있고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해서는 뭐 특별히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뭐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떤 간에 비교하기는 좀 종부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비교해 보면 얘들 자,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그러면 납세지 얘는 어디냐면 물건 소재지. 자, 원칙으로 하고 종부세는 어디로고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재산세는 있는데 종부세는 다른 형태로 있다는 거 좀 헷갈리니까 나중에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징수 방법을 보면 납세 절차를 보면 자, 얘는 징수 방법, 납세 절차, 징수 방법을 보면 징수 방법. 재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자, 얘는 뭐라고요?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보통징수. 그죠? 근데 종부세는 원칙은 부가가세인데, 원칙은 부가가세 하는데, 부가가세, 고지서를 통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고, 재산세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니까, 자, 그 나쁘게 않네.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되고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부가세, 부가세. 물론 납기를 보면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요. 그래서 자, 요거 뭐 납기는 제가 뭐 일일이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토지, 건축물, 주택의 납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 요거는 뭐 길으니까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토지부는 언제? 9월 16일, 9월 30일. 자, 건축물은 재산세 언제? 7월 16일, 7월 30일. 주택 징수할세의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다만 주택분 산수세기, 주택이에요. 주택분 산수세기 얼마? 10만 원 이하일 땐 조례로서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주택이든 무조건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무조건. 토지분이라고 그래서 뭐 9월달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과되는 부가세목을 보면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종부세는 뭐가 부가세로 부과된다고요? 종농이니까 뭐가 부가세로 부과돼? 농특세. 종농이니까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합산 문제할 때 개인별 합산한다, 세대별 합산한다?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의 개인별로 하셨죠? 개인별로 따로따로. 그래서 이거 수없이 강조드리고 그래서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이 없고 공시가격이 10억 원 주택이 있을 때 자, 갑과 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데 지분이 똑같다. 그럴 때 갑과 을은 종부세 납세문제가 될 거냐를 따질 때 자, 지분이 균등하니까 10억짜리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5억씩. 부부도 따로따로 판단하니까 종부세 납세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고요. 자, 대상인 거 아닌 거 이런 것도 비교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산세와 종부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재산세, 종부세. 다만 뭐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재산세에서는 납세무자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자, 사실상 소유자예요, 공부상 소유자예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 되고. 왜냐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종중소유라는 것을 과세권자가 알게 되면 종중,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또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이제 개인, 법인 다 되고 이런 거 했고,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은 공시가판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해당 토지라는 것은 뭐 5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은 80억 초과하는 자인데 잘 모르겠으면 주택분이라도 알아줘. 공시가판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다만 나중에 배울 거지만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실질적으로는 9억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아요. 9억을 초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비교했고,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데 재산가액입니다. 항상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뭐로? 시가표 내고 과표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주 넉넉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화이팅하고 자 시가표 내고 결정하는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그러니까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가 결정된다고요? 시가표액으로. 법인 장부상가액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갖고 있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달리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시가표액으로.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이 시가표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 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토지 건축물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 70% 곱해지고 주택은 몇 프로?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뭐든 하여튼 주택이다 그러면 몇 프로 곱해? 60% 곱한 금액이다. 시가표액이다. 아셨죠? 선방공기 재산세 과세표는 여기 시가표액으로 하는데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곱한 곱해? 안 곱한 금액이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자 이런 것들 공부했는데 잘하셨고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다 받고 다음 시간에는 넘어가 보세요. 302페이지 자 국세에서 챕터 2장 양도세입니다.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제3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다 받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요 양도소득세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양도세를.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왜 뭐 책을 넘겨보니까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자 양도세는 할 게 많아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뵙겠는데 여러분 하여튼 날씨 추운데 하여튼 따뜻하게 지내시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씩씩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